안녕하십니까, 하노이 닥터입니다. 오늘은 베트남 부동산의 최근 문제점에 대해서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트남도 내수가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이제 시작했는데, 물론 중상류층들은 계속 성장 중인 소득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중인데, 베트남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물론 이 부동산을 이렇게 띄워야죠. 부동산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야만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불황이 예고가 되어 있고 상당 부분 이미 진행이 되어 있고, 특히 최근과 같은 그런 상업용 부동산에 의한 타격이 미국을 비롯한 한국을 강타하는 중이거나 곧 강타 예정인데, 베트남도 거기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최근 잠깐 카메라 조정하세요. 이게 들어섰네. 베트남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이 중앙은행을 비롯해서 은행들의 금리를 이렇게 좀 낮춘 지가 꽤 몇 개월 지났죠. 금리를 낮추고 있고 국제적인 방향과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는 굉장히 훌륭한 점이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약간이랄까, 어떻게 보면 좀 대놓고 부동산을 여전히 띄우는, 특히 주거용 부동산 포함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특히 이 미디어나 이런 뉴스 등을 통해서 그렇게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의 이 경제 성장을 사실은 가로막는 그런 좀 더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 점핑해서 지금 이 단계에서 앞으로도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는 거는, 지금 과거와 같이 베트남이 주거용 부동산 또 상업용 부동산 이 투자에 비하여 투자금 회수가 굉장히 빠른, ROI가 빠른 그런 이 부동산 쪽에 집중한 것 때문에 사실은 국부가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새 나갔고, 그것 때문에 베트남 정부가 작년 여름부터 이 부동산 재벌들을 때려잡은 거 아닙니까? 물론 부패한 것이 당연히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명분이 되어서 부동산 재벌들을 때려잡았고 깜빵이 많이 갔고 지금도 때려잡고 있는 중인데, 동시에 그러면서 다시 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나 주거용 부동산들을 부양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다 생각합니다. 베트남에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전문가, 외국인들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더라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베트남 경제를 자본 투자라든지 기술 도입이라든지 또 고급 인력들, 전문 인력들이 와서 일해서 베트남 경제를 발전시키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하는 것들이 더 이렇게 베트남 정부와 인민들의 기업들의 노력에 의해서 상승작용을 가져서 베트남 기술력과 과학기술력이 발전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발전된 에너지를 갖다가 또다시 이 주거용 부동산이나 이런 부동산 쪽에 소비되어지고 말고, 그로 인하여 일부 부동산 부유층들이, 베트남 중상류층들이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챙기는 데만 또 이렇게 그냥 흘러가 버리면은, 베트남 정부가 작년부터 노력해왔던 그런 것들은 다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집중 투자하더라도 그것은 과거 같은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프라스트럭처적인 인프라 부동산들을
그 집중해서 그 육성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무슨 부가 가치를 높이는 단순히 사람이 그냥 추구하고 끝나는 자기 재산의 그 개인들의 그냥 그 재산만 들리는 데 쓰지 말고 뭐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베트남은 이 항만이 필요하잖아요. 딥시포트 이 심해 항만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다리라든지 고속도로라든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죠. 또는 병원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투자 대비 회수 시간은 늦지만 그러나 인민들의 생활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가치가 되는 그런 부동산에다 해야지 자꾸 이렇게 여전히 그런 모습을 볼 때 베트남에도 이 기득권층들의 그런 이 자기네들의 그 이익을 이익만을 주로 도모하는 그런 세력들이 여전히 매우 강하다. 그런 것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베트남 당국이 잘 알아서 하겠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방향으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 이 베트남의 여력이 남아서 부동산 쪽에 과도한 그런 자금 투여가 방지가 되어서 과학기술 발전이라든지 어떤 실제로 인민들의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든지 한 단계 다음에 미래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와 재화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다들 잘 하고 있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베트남도 많이 이제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죠. 물론 베트남이 이렇게 통제된 그런 경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국제적인 그런 쇼크가 올 때는요, 금융 내지 실물 쇼크가 올 때는, 부동산 쇼크가 올 때는 이런 통제된 외환의 매출이 들어오고 나감이 좀 부자연스러운, 이렇게 아주 자유롭지 않고 다소간 이렇게 좀 껄끄러운 그런 시스템들이, 통제되는 시스템들이 오히려 더 사실 안전하다. 흔들림이 적을 수 있다. 펀더멘탈만 충분하다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도한 부동산으로의 또다시 집중되는 것은 펀더멘탈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트남에서 노력하고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깎아먹을 수 있는 효과를 깎아먹고 훼손할 수 있는 그런 인하여 베트남에게조차도 큰 그런 손해가 되는 그런 일일 수 있다는 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무래도 베트남이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아둥바둥하고 부동산을 부양하려고 애를 써도 그것은 한계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국제적인 흐름이 있는데 어떻게 베트남만 부동산이 다시 이렇게 띄울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것은 어리석은 시도이다. 이렇게 제가 베트남 부동산 유감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물론 베트남 인민들의 그런 어떤 악착 같은 이민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종족들이죠. 그것은 우리 외국인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사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의 그런 어떤 부만 챙기고 이웃을 도외시하고 그런 것들은 베트남 인민들도 고쳐야 된다. 네, 그런 삶의 태도를 고치고 사회적인 컨센서스를 어려운 순간에는 좀 내 자신의 건 자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더 이렇게 나눠줄 수 있고 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함께 발전하고 발전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부의 분배 시스템으로 좀 더 접근해 가는 것이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화합을 이루고 갈등을 없애고 빈부격차를 완화하는 세대 간의 격차 또 계층 간의 격차를 완화하는 그런 베트남의 모습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이 하노이 닥터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오늘
오늘이 아마 마지막 그 연휴 베트남 연휴인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다 이제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한국은 내일이 또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도 아마 연휴이겠죠. 네, 그러면 다들 편안한 또 연휴 마지막 날 일정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